개막전부터 4대0 대승을 거두었기에 이번엔 뭔가 다를 거라 믿었건만 토트넘한테 따이고 브라이튼한테 따이고 3경기만에 2패가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이 영상에 올라갈 쯤엔 복귀한 선수도 있겠지만 저 필포드는 시작으로 스톤스, 마르무시, 코바치치, 제르키, 사비뉴, 그바르디올, 후사노프, 필립스 등 10명 가까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 중이니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절반은 3라운드를 마치고 대표팀에 가서 부상을 당한 것이며 홀란드와 로드리가 멀쩡한 상황이라면 리버풀이나 아스날도 아니고 토트넘이나 브라이튼쯤이야 가볍게 잡아줘야 했던 거 아니야? 저라고 엄청나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경기 3골이라면 누구한테 욕먹을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덕배형에 이어 도환이 형까지 팀을 떠난 상황에서 새롭게 팀을 리빌딩 하다보면 승점이야 한두 번 놓칠 수도 있는 거지. 왜 못했어, 왜 못 넣었어, 왜 못 이겼어 라면 무작정 다그치는 건 사기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만 어디 유소년부터 키운 선수도 아니고 비싼 돈을 주고 영입했으면 영입과 동시에 돈값을 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야? 너 역시 골 좀 넣었다고 감독 말이 우승가 본데 결국 우승을 못하면 한 경기당 한 골씩 넣어봤자 그저 골세탁이라 불린다는 거 몰라? 물론 제가 넣은 모든 골에 영양가가 있던 건 아니지만 한 경기당 한 골씩 넣는 게 어떻게 골세탁일 수 있는 거죠? 막말로 저라도 있으니까 우승 욕심이라도 낼 수 있는 거지. 만약 저까지 맨시티를 배신하고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면 지금의 전력으로 우승커녕 잼스권도 지나친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바르셀로나 이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불과 얼마 전까지 리그 4연패의 트래블까지 달성한 스쿼드에서 기껏해야 덕배랑 균도한 정도 빠진 거 가지고 고작 3경기를 치렀을 뿐이라지만 맨시티가 더보기 리그에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짜식아. 전력 손실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보강까지 제대로 맞췄음에도 성적이 오를 기미가 없더라. 이 타이밍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 혹시 우리 시티에도 다른 팀들이 겪었던 것처럼 저주가 걸린 거 아닐까요? 허이고 저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무리 홀란드가 금발의 미남의 백인 공격수라지만 녀석이 말했던 개인 성적만큼은 저주와는 거리가 있다는 거 몰라? 에버튼으로 임대를 떠난 구 맨시티의 시추 그릴시 형이 최근 3경기 동안 무려 4어시를 기록했다는 거 아시죠? 용케도 이름값을 하고 있다지만 그 자식이 부활한 거랑 맨시티가 부진한 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지? 트래블 스쿼드와 지금의 스쿼드에서 가장 큰 차이를 꼽자면 역시나 더브라이너와 균도안의 부재겠지만 더 이상 그릴리시가 없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벤치로 밀려났던 지난 시즌 시티가 거둔 우승도 하지 못했고 임대까지 떠나버린 이번 시즌엔 시작부터 2패를 기록하고 있으니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업보로 이른바 시추의 저주에 걸린 거지 않겠습니까? 미신도 얼마든 과학이 될 수 있는 곳이 축구의 세계라지만 지금 그걸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부진은 트래블 우승 이후로 너희들의 위닝 멘탈리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며 아무리 내가 번뜩이는 전술을 구사한다 해도 선수들의 정신머리가 썩어빠진 상태로는 당연히 챙겼어야 할 승점도 어이없게 놓치는 거란 말이지.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력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부상의 여파도 있긴 하지만 홀란드가 늘 그랬듯 득점왕 페이스를 달리고 있음에도 시즌 초반부터 2연패를 당했다는 건 수비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하긴 뭐 토트넘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했던 공격력에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2경기만에 4골을 허용했던 수비력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센터백들이 번갈아가며 부상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트래포드가 지키고 있는 불안한 골문이지 않겠나? 브라이튼전에서 무려 5번의 선방을 기록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실점을 허용했으니 불안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에데르송을 떠나보냈으니 별 수 없이 믿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양아들이라고 불리던 에데르송을 파양했으면 새로운 아들 한 명 정도야 입양할 수 있지 않겠나? 세계 최고 맨시티에 딱 맞는 골키퍼. 돈을 좀 밝히는 게 문제긴 하지만 현포만큼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골키퍼. 어이 돈나룸마 새로운 유니폼은 마음에 좀 드나? 프리미어리그 규정상 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99번을 달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축구계를 대표하는 애견남답게 핫핑크가 찰떡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다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즌 파리의 챔스 우승을 견인하며 역사적인 트래블을 달성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주급을 삭감하면서까지 잔류를 원했으나 끝끝내 쫓겨나버린 비운의 골키퍼 실력만큼은 세계 연탑 지안 루이지 돈나룸마입니다. 돈나룸마 너라면 사실상 올해 야신상이 확정적인 선수 아니던가? 뭐 슈발리에라는 대체자를 영입했다지만 챔스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팀에게 지난 시즌 우승의 주역을 보내주는 건 나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뭐 결국 모든 문제는 돈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파리 시절에 받던 연봉이 하나로 약 164억 물론 골키퍼치고는 상당히 높은 액수이며 리그왕 전체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었지만 284억의 우스만 덴벨레, 212억의 마르키뉴스, 208억의 하키미 등 필드 플레이어들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금액이었죠. 발롱도르 랭킹부터 주급과 연봉까지 확실히 골키퍼에 대한 평가가 다른 포지션에 비해 야박하긴 하지. 하지만 만약 제가 없었더라면 파리의 챔스 우승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전 그저 우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자 재계약 과정에서 연봉 인상을 요구했지만 인상은 슈발리에를 영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팀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어 연봉 삭감까지 감수하며 잔류하려 했지만 결국 팀에서 나가달란 통보를 받고 별 수 없이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나나 홀란드와는 고작 한 살 차이고 시티에서 노리가던 선배관이 반말한다고 해서 서운할 건 없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 돈밑의 나으리께선 만수르님께 얼마나 받기로 했길래 파리를 떠나 맨시티로 이적한 거지? 아이 뭐 파리 시절 인상을 요구했던 금액에 더해 연차에 따른 인상 보너스까지 삽입했지만 그렇다고 날 돈에 미친 돈밑으로 보진 말아달라고. 까놓고 말해 현포만큼은 내가 노이어 이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어? 확실히 실력부터 경력까지 뭐 하나 깔 수 없는 현 시점 넘버원이긴 하지만 뛰어난 선방 능력에 비해 발밑이 조금 아쉽지 않던가?
뜨송이 형의 기량이 하루가 멀다고 떨어졌음에도 발밑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기용했던 것이 바로 이건 맨시티인데 시티와는 조금 맞지 않는 선수라고도 보이는데 뭐 발밑 기술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골키퍼란 결국 공을 막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축구계에서 선방 능력이 가장 뛰어난 아주 그냥 다른 선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난 골키퍼가 나 돈나룸마라는 건 알지? 그것도 꼭 그렇게 보이진 않던걸. 지난 시즌 챔스에선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선방을 보여줬지만 최근 이스라엘과의 A매치에서 한 경기만에 무려 4골을 먹히지 않았던가? 아이 뭐 결과적으로 4골이나 허용했지만 솔직히 니들이 내 입장이었다 해도 정상적인 경기가 가능했겠어? 아무리 이적사가 때문에 멘탈적인 문제가 있었다 해도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걸려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4골이나 먹힌 골키퍼가 어떻게 현 시점 최고의 골키퍼란 말이지? 솔직히 엊그제 경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긴 하지만 4골 중에 2골이 이탈리아의 자책골이었으며 어찌됐든 승리를 지켜냈으면 된 거 아니야? 그 한 경기로 실력을 의심할 선수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부족한 발밑 기술로 맨시티에 어울리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나? 어디 어중간한 네임드도 아니고 현 시점 최고의 골키퍼를 데려왔건만 니들은 뭐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의심 타령이지? 발밑 기술이야 앞으로 내가 장착시키면 그만이고 결국 골을 덜 먹히는 팀이 이기는 것이 축구계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몰라? 홀란드가 어떻게든 한 골만 넣고 돈나룸마가 무실점 클린시트에만 성공한다면 남은 35경기 전부를 1대0 승리로 장식하더라도 무조건 우승은 맨시티 아니겠나? 뭐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38골로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고 우리 시티가 남은 35경기를 무실점으로 털어맞고 한 시즌 4실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업적을 달성하겠지만 그건 게임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35경기 동안 한 골도 먹히지 않을 수 있겠나? 하지만 돈나룸마가 지난 시즌 파리에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 40경기 나와 11번의 클린시트와 39실점만을 허용했으니 아무리 프리미어리그란 무대가 생소할지언정 리그 최소 실점만큼은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최소 실점이 곧 우승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실점은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겠죠. 더군다나 챔스와 같은 토너먼트에서 더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관이 부족한 발밑 정도야 슈퍼 세이브로 커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야 내 진가를 알아보는구먼. 앞서 말했듯 골키퍼라면 일단 누구보다 선방을 잘해야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이며 골키퍼에게 롱패스와 빌드업까지 요구하는 요즘 축구에서 선방 하나로 정점을 찍은 선수가 바로 나 돈나룸마라는 거 알지? 뭐 발롱도르야 나처럼 무엇 하나 못하는 게 없는 이른바 육각형 선수들의 전유물이지만 야신상이라면 그저 최대한 덜 먹히고 팀의 우승을 견인한 선수에게 돌아가지. 골킥을 차는 족족 상대편에게 스로인을 내준다 해도 결국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돈나룸마니가 최고의 골키퍼라는 증거 아니겠어? 전술적인 활용도를 떠나 잘 막는 골키퍼가 최고, 야신상 이꼴 최고의 골키퍼 아니겠습니까? 비록 빌드업부터 롱패스까지 팀에 전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골문만큼은 누구보다 잘 지킬 자신이 있으며 에데르송을 매각한 이유와 돈나룸마를 영입한 이유가 결국 실점을 줄이기 위해서였으니 지금은 발밑 기술을 의심할 게 아니라 그저 기름손의 방출과 거미손의 영입을 환영할 때지 않겠습니까? 뭐 트래포드가 조금 더 성장한 상태였다면 녀석을 믿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리빌딩 이상으로 중요한 게 지금 당장의 우승인 관계로 돈나룸마를 영입했다는 거 알지? 그저 어떻게든 슈팅을 맞고 실점하지 않는다 이것에만 집중하기 바라며 프리미어 리그가 유독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많은 곳이기도 하니 특히 아스날 놈들을 상대할 땐 한 놈도 빼놓지 말고 경기해야 할 것이며 제가 지난 시즌 아스날과의 챔스 준결승에서 2경기 동안 단 한 골만을 허용했다는 거 모르십니까? 어쭙지 않은 세트피스 전술 가지고는 저 돈나룸마가 지키는 골문을 뚫어낼 수 없으며 발밑 기술 따위는 압도적인 선방 능력에 비하면 그저 옵션에 불과하다는 것을 현 시점 세계 최고라 불리는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데뷔전부터 무실점 클린시트로 장식하며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